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찰란 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책 가지고 같이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입니다. 1991년도 한국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청아 출판사에서 출판했고요. 제목은 카네기 인생의 길을 열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그 유명한 두 개의 그 책을 같이 합쳐서 만든 책입니다. 김상태님께서 편역하시고 김종혜님께서 감수하신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좋은 인간에 대한 그 처세술에 관련된 것도 고민 해결 방법, 현실적인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고민의 괴로움의 위안을 위하여 제1부, 2부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3부 활력과 젊음을 위하여, 4부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제5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제6부 친교와 처세를 위하여, 7부 인간관계를 위하여, 이렇게 7가지 그 부로 된 그 책입니다.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아주 유명한 두 권의 저서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고민을 해소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두 권의 책을 같이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그 유명한 책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 책이 초판에 번역된 게 초판에 발행된 게 1936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년이 다 돼가는 책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인 아주 그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그 고민, 그리고 또 처세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정말 너무 유용하게 저에게 알려준 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제가 좋아하는 부분, 평화와 행복의 정신 상태를 기르는 방법. 저는 제2부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화와 행복의 정신 상태를 기르는 방법. 그 중에서 쾌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수년 전에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해답을 요청받은 일이 있다. 그것은 간단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알면 당신의 인품을 알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즉, 우리의 정신 자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길은 열린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불과 몇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다. 만일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즐겁고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하며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진다.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이 걸리게 되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한다. 만일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피하게 된다. 노만 핀센트 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다. 생각 그 자체가 인간인 것이다. 조심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문제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만 걱정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조심한다는 것과 걱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보자. 뉴욕에서 교통이 혼잡한 거리를 건널 때
언제나 나는 자신의 행동에 조심한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조심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서 명철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걱정한다는 것은 무익하게 원 둘레안을 미친 듯이 빙빙 도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 자세는 육체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학자 J.A. 하드필드는 힘의 심리라는 저서에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악력계를 사용하여 정신 암시가 팔 힘에 미치는 영향을 세 사람에게 실험해 보았다. 그는 우선 그들에게 힘껏 악력계를 쥐게 했다. 그것을 세 가지의 다른 조건 하에서 하게 해보았다. 평상시 시험했을 경우 그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다. 다음에는 그들에게 체면을 걸고 당신들은 약하다는 암시를 준 후에는 겨우 29파운드로 평상시의 힘의 3분의 1도 못 되었다. 이번에는 당신은 강하다는 암시를 준 후에 측정하였더니 그들의 평균 악력은 142파운드에 달했다.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에 강하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자 그들의 육체적 힘은 50%나 증가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 자세와 믿기 어려운 힘인 것이다. 마음을 이기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강하다. 나는 누구든지 생각을 바꿈으로써 걱정과 공포, 그 밖의 질병을 모두 몰아내고 생활을 일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몇백 번이나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여기에 생각의 힘을 설명하는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던 신뢰가 있다. 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걱정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매사에 걱정했다. 나 자신이 너무 말랐다든가, 결혼할 돈을 모을 수 없는 게 아닐까, 실현당하지는 않을까, 올바른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모든 일이 걱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인식되어 있지 않나 하고 걱정했으며 어떤 때는 위암에 걸린 것 같아 걱정했다. 그러다가 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만두었다. 몸 안에 긴장이 가득 차서 마치 안전핀이 없는 보일러처럼 대구는 점점 압력이 늘어나서 당장 폭발할 것 같더니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신경쇠약이 너무 심해서 가족들과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랐고 사람들을 피했다. 더구나 아무 이유도 없이 울부짖는 일도 있었다. 모두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강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러다가 플로리다에 가보자고 생각했다. 장소도 바뀌면 마음도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기차에 오르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주시면서 플로리다에 닿을 때까지는 펴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한창 관광철일 때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그곳의 호텔은 너무 만원이었으므로 나는 어느 주차장의 침실을 빌었다. 나는 마이애민 부정기 항로 화물선의 일자를 찾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해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고향에 있을 때보다 플로리다에 와 있는 것이 더 비참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아들아, 나는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네 걱정의 유일한 씨앗을 지니고 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는 몸이나 마음이나 아무 이상이 없다. 너에게
당면한 사태가 너를 해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런 사태에 대한 생각이 너를 해친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돌아오너라. 너의 병은 나은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화가 났다. 내가 구하려고 한 것은 동정이었지 교훈이 아니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2번 다시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내가 마이애미의 어느 골목길을 거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앞에 이르렀다. 나는 별로 갈 것도 없으므로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을 이기는 자는 한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강하다라는 성경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신성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아버지께서 편지에 쓰신 것과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자 내 머릿속에 쌓였던 먼지들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사물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다운 빛을 받은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지금까지 전 세계와 그 위에 사는 전 인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었으나 오히려 바꿔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꾸려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일주일 후에는 다시 예전의 일자리로 돌아갔고 4개월 후에는 실현할까 염려했던 그 처녀와 결혼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5남매가 있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 지난날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던 무렵 나는 18명의 부하를 거느린 작은 백화점의 야간 경비 주임이었는데 현재는 450명의 종업원을 둔 제지 공장의 이사역이다. 이제 내 생활은 순조롭고 사람과의 교제도 원만하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만끽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끔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으며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마음의 카메라 초점을 맞추라고 자신에게 다 이른다. 그러면 만사는 오케이다. 나는 신경쇠약에 걸렸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뚜렷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의 생각이 나에게 거역하지 않고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나의 고민의 원인은 모두 외부의 사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하신 말씀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다만 우리의 정신 자세의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 외부 조건은 거의 관계가 없다. 이를테면 하퍼스페리에서 미국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노예들에게 반란을 교사했다는 제목으로 교수형을 받은 존 브라운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그는 관이에 실려 처형대로 이송되었는데 그의 옆을 따라가던 간수는 무서워서 침착성을 잃었다. 브라운은 냉정했다. 그는 버지니아의 블루리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냐. 지금껏 천천히 구경할 기회가 없었던 게 유감이다 라고 감탄했다는 것이다. 최초로 남극에 도달한 영국인 로버트 팔콘 스코트와 그 대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귀한 길은 아주 혹독한 것이었다. 식량도 떨어지고 연료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었다. 사나운 폭설이 10하루를 밤낮없이 지구 한 끝을 휩쓸었고 빙판 위에는 융기와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스코트와 그 대원들은 이제 죽음이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만일에 대비하여 아편을 상당량 휴대하고 있었다.
그것을 먹기만 하면 편안한 꿈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마취제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쾌활하게 노래를 소리쳐 부르면서 죽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8개월 후 수색대가 그들의 동사체에서 발견한 유서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쾌활하게 행동하라. 프랑스의 대철학자 몽테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인간들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고민에 시달려 신경이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졌을 때 의지의 힘에 의해 정신자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바로 그대로이다. 그뿐만 아니다. 나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응용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행동은 감성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의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되고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단지 결심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금방 바꿀 수 없으니 행동은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쾌활성을 이룰 때 스스로 그것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쾌활함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유쾌하고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비결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일단 시험해보라. 미소를 띠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심호흡을 하고 무슨 노래라도 불러보라. 만일 노래를 못하면 휘파람이라도 불어라. 또 휘파람도 불지 못하면 부는 흉내내만이라도 내보라. 그러면 당신은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아주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수많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작은 기본적 진리의 하나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 기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내 친구 중에 인디애나주의 텔시에 사는 H.T. 잉글러트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비결 덕분에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그는 10년 전에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병이 낫게 되자 이번에는 신장염에 걸려 의사라는 의자는 모조리 찾아보았고 끝내는 돌팔이 의원에게까지 갔지만 완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다른 병까지 생겼다. 고혈압까지 된 것이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 최고 혈압이 210상을 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치명적이며 게다가 더 악화되고 있으니 재빨리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보험료를 전부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했다. 하느님께 나의 죄를 참회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에 잠겼다. 나는 가족들을 모두 슬픔에 잠기게 했다. 아내와 자식들도 실로 지참했으며 나 자신도 침울해졌다. 그러나 한 주일 동안 자기 연민에 빠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 일렀다. 바보 같으니라고. 아직도 7년쯤은 더 살지 모르는데 어쩌자고 살아있는 동안은 즐기려고 하지 않은가. 나는 어깨를 펴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만사가 잘 돼 간다는 듯이 행동하려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점차 쾌활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도 구할 수 있었지만 나 자신도 구원을 받았다. 우선 나는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하여 나의 병은 점점 나아져 몇 달 후에는 무덤 속에 잠들어야 했을 내가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갔다. 여기에서 나는 몇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던 끝에 기력을 잃고 말았더라면 의사가 말한 대로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신 자세를 고침으로써 나의 몸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주의 환경도 바뀐다. 만일 단순히 활달하게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에 관해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생명이 구해졌다고 한다면 어째서 우리는 조그마한 우울이나 좌절을 언제까지나 괴로워하는가? 또 활달하게 행동함으로써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불안하게 하는가? 나는 작은 책 하나를 읽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하는 대로라는 책으로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사람과 사물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면 그는 그 때문에 생활의 외적 조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다.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과된 것이다. 인간은 진실하게 생각함으로써 사물을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진실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약하고 비열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 세계의 지배권을 주었다. 여권은 실로 엄청난 선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 같은 초국 왕적 특권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뿐이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배, 자신의 공포에 대한 지배, 자신의 정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지배인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면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도 되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놀랄 정도로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싸워라. 그러므로 윌리엄 제임스의 다음 말을 명심하자. 이른바 악의 대부분은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 태도를 공포에서 투지로서 변화시킴으로써 축복된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자. 쾌활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계획에 따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자. 여기 그 계획이 있다. 오늘만은 이라는 명제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수백 부의 사본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지금부터 36년 전에 고 시벌 F. 패트리지가 쓴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들 고민의 대부분을 없애고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생의 희열을 무한히 누릴 것이다. 오늘만은 1.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리라.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은 행복하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실 행복은 그 내부로부터 온다. 2. 오늘만은 자기 자신을 사물에 적응시키자. 사물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려고는 하지 말자. 가족, 사업,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그것에 적응시키자. 3. 오늘만은 몸조심을 하자. 운동을 하고 몸을 아끼자. 영양을 섭취하자. 몸을 혹사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몸은 나의 명령에 따르는 완전한 기계가 될 것이다. 4. 오늘만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자.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배워보자. 정신적으로 게을러지지 말자. 무언가 노력, 사고, 집중이 필요한 책을 읽자. 5. 오늘만은 3가지의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자. 남이 알지 못하게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윌리엄 제이스가 시사하듯 이 수양을 위해서 적어도 2가지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자. 6.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자. 될 수 있는 한 활동적인 것처럼 하고 되도록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아낌없이 남들을 칭찬하자.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힘을 찾지 말고 남을 훈계하거나 꾸짖지 말자. 7. 오늘만은 오늘 하루의 삶만을 살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인생을 다 할 수 없을 문제도 12시간에 해치워버리자. 인생을 다 해도 감동할 수 없을 문제도 12시간에 해치워버리자. 오늘만은 하루의 계획표를 작성하자.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써두자. 비록 그대로는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해보자. 초조와 태만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 오늘만은 반 시간 동안은 혼자서 조용히 휴식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동안에 때로는 하느님을 생각하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10.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행복해지는 것,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만일 여러분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신자세를 기르고 싶다면 여기에 그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쾌활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명랑하게 된다.